몇 해 전 여름, 나는 대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작은 시골 마을의 민박집을 예약했다. 그곳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한적한 마을이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차를 몰고 도착한 마을은 너무도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민박집도 아담하고 정겹게 그지없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즐겁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산책이 나에게 힐링 그 자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불현듯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나지막하게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나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올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약간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저녁이 되면 이 마을은 조금 이상해질 때도 있다며 말을 흐렸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잊기로 했다. 아마도 여행의 피곤함이 만들어낸 환청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 봤다. 민박집을 나와 마을 쪽으로 가보니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을 사람 몇몇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중간에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이 빛바랜 나무 조각들로 만들어진 작은 제단을 둘러싸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발견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멍한 상태로 그저 계속해서 중얼거리기만 했다. 놀라움을 뒤로 한 채 돌아서는 길에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보았던 장면 같았다. 순간 떠오른 것은 민박집 벽에 걸려있던 낡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단을 둘러싸고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리는 듯했다. 이 마을에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서둘러 민박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온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속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다시 한번 나를 소름 끼치게 했는데 그 안에는 역시 민박집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단을 둘러싸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는 어떤 존재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매년 여름이면 새로운 타지 사람을 불러들여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짐을 챙겨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왔다. 차를 몰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뒤돌아보니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길가에 모여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아가지 않았다. 몇 달 뒤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마을에 대한 기록이나 이야기를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 마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날 밤의 공포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씩 그 마을에 대한 꿈을 꾸곤 한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 있고 마을 사람들의 무표정한 시선이 나를 따라다닌다. 공기는 싸늘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나는 꿈속을 헤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다양한 공포 경험담과 괴담이 자주 공유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주로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중 하나인 캠퍼스의 수상한 그림자라는 이름의 긴 공포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만들어본 공포썰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캠퍼스 내 기숙사로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맞이한 새로운 환경에서 나는 같은 학과 친구이자 절친인 지훈과 룸메이트가 되었다.
우리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건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그날은 늦은 밤까지 과제가 많아 스트레스가 심했다. 지우는 이미 잠이 들었고 나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방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잠깐 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설마 하고 신경을 끄려 했지만 발소리 같은 소리가 천천히 복도를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 소리는 종종 들려왔다. 이상한 느낌은 계속되었다. 기숙사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방에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그러던 중 기숙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한때 이곳에 살던 학생이 갑자기 사라진 이후 그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그 이야기는 신입생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기숙사 복도를 헤매고 있었고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따라 복도를 걷다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점점 나에게 가까워졌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잠깐의 꿈이었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쉽게 잊히지 않았다. 며칠 후 또다시 늦은 밤 과제를 하던 중이었다. 책상을 지키던 스탠드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꺼졌다. 별 생각 없이 다시 켜려는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고개를 돌렸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방 밖으로 뛰쳐나갔고 복도를 달리다 보니 저 멀리 복도 나는 겁에 질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훈은 처음에는 그 전에 상상이라고 웃어넘겼지만 곧이어 심각해졌다. 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방에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밤마다 복도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본다고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무시할 수 없었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숙사 관리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사무실 직원은 우리 이야기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예상외로 그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직원은 다시 한번 그 사라진 학생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그 학생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요? 직원의 말에 우리는 오싹할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지훈과 함께 우리의 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러다 우리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속 인물은 낯설었지만 그 학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속 인물의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고마워. 나를 기억해줘서. 그날 이후로 우리 기숙사에서의 이상한 일들은 점점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영혼이 우리를 지나가며 인사한 것이었을까? 아직도 그 진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때의 공포스러운 경험은 지금도 가끔씩 우리의 대화 속에 불쑥 나타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한 대학생이 겪은 기이한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 대학생은 서울의 한 오래된 고시원에서 한 학기 동안 머물기로 결정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집중하기 위해 독립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까운 고시원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저렴한 가격의 위치도 괜찮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외관은 낡고 쓸쓸해 보였지만 주인공은 그저 잠만 자면 된다고 생각하고 큰 고민 없이 그곳에 입주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나름 아늑했고 사생활도 잘 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늦게 주인공은 바깥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방 사람들이 소음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먼 거리에서 웅얼거리는 소리 등이 섞여 있어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인공은 새벽 즈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결에 누구인지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없고 그저 조용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비슷한 시간에 문 두드림 소리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점점 겁에 질린 주인공은 매일 밤 문이 두드려질 때마다 복도로 나가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귀를 찌르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환청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가능한 한 그 생각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인공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방을 지켜보고 있다는 끔찍한 느낌이 들었고 혼자 있을 때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이질적인 냄새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포에 시달리던 주인공은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지만 그들은 그냥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생긴 증상일 것이라고 조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옆방에 사는 거주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뜻밖에도 고시원에서 있었던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는 종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며 이곳에 머무는 사람 중 몇 명은 불길한 경험을 하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레 3층 끝 방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궁금증과 두려움이 섞인 주인공은 그 방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몇몇 다른 주민들도 그 방에 대해서 들어본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 방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앞에 서자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공포감이 느껴졌고 그는 이내 다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 뒤쪽에서 또 다른 문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 자기 방에서 들었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혹시 이 방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의 원인일까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주인에게 그 방에 대해 물어보니 방주인은 그저 오래 비어있는 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환각과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더 이상의 공포를 견딜 수 없어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가 고시원을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인공은 더 이상 그러한 기묘한 경험을 하지 않았고 그날의 일은 차츰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되어 어둠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편을 무겁게 만드는 듯합니다. 그 고시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그 방에 머무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합니다. 공포는 이렇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스쳐가곤 합니다.